대한변협 등록 공식 헌법재판 전문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억울하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때 이것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헌법 소원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기소유예 처분 받은 분이 공무원이라든지 교사 혹은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 영주권을 취득하려고 하는 분들, 해외에 유학, 이민 등을 가려고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이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취소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과연 이 헌법 소원이라는 아주 특수한 재판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느냐 하고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헌법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이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많은 비용을 들여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헌법소원의 인용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게 아무 의미 없는 싸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데, 실제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은 다른 헌법소원들과는 달리 상당히 인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은 기소유예 처분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검찰에서 무조건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람이랑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자기들이 수사가 정당한지, 무혐의를 줘야 될 사람에게 기소유예를 잘못 준 것이 아닌지 스스로 살펴보는 제도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훨씬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도 있어요. 또한 만약 헌법소원 기간이 길어진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입증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다투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공문을 만들어서 기관에 보내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죄처럼 취급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는 헌법소원은 분명히 실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이 실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려고 변호사를 알아볼 때 반드시 알아보셔야 되는 것은 지금 그 변호사가 과연 헌법재판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인된 헌법소원, 헌법재판 전문 변호사냐 하는 점을 알아봐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헌법재판을 다루는 변호사는 매우 적습니다. 1년에 민사소송은 약 150만 건이 있고 형사소송도 30만 건 정도가 있는데 헌법재판은 10,000건이 채 안 되기 때문에 사건 개수가 적다 보니 통상 변호사들이 헌법소원을 다뤄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변호사 시험 공부할 때, 사법시험 공부할 때 헌법책 한번 봐본 게 그 변호사의 헌법 관련 연구의 전부일 수도 있다는 거죠. 과연 여러분의 그 변호사가 헌법재판, 헌법소원을 해봤느냐, 특히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시키는 승소 판결을 받아본 경험이 많이 있느냐 반드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중앙은 대표 변호사 조기현이 대한변협에 등록된 공인된 헌법재판 전문 변호사로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는 헌법소원을 다수 인용시킨 성공 사례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식 헌법재판 전문 변호사 조기현이었습니다.